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같은 이슬이라도 독사가 먹으면 독이 되지만 젖소가 먹으면 우유가 된다고 그럽니다. 따라서 같은 강의라도 어떤 분은 매우 좋은 영감을 얻는 분도 계시지만은 시간 낭비가 되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앞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계속 째려보고 있는 분은 2시간 내내 째려보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지금 독을 마시고 있는 중이에요. 기왕에 시간을 썼으면은 영감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멘트도 끝나고 했으니까 옳다 됐다. 이제 지금부터 돈 버는 얘기를 하려는가 보다. 그런데 돈 버는 얘기 들으시면요, 돈을 못 벌어요. 일반적으로 야구 선수들이나 축구 선수들이 본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소홀히 하면 반드시 몸을 다칩니다. 그렇듯이 아침에 일찍들 나오셨을 텐데 우선 머리 회전부터 좀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 운동을 하고 돈을 버셔야 됩니다. 캐나다 맥길 대학에 데니얼 레비틴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인지심리학 교수입니다. 근데 좀 괴팍한 교수예요. 인지심리학 교수인데 전공은 음악이 어떻게 인간에게 인식되는가를 전공하시는 분입니다. 인지심리학 교수에다가 뇌과학 교수에다가 음악학자입니다. 거기다가 밴드 마스터예요. 또 코미디언이고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베를린 음악학교에 음악학교의 영재학교들이죠. 통상 5살 때 들어가서 20살까지 아주 세계적인 연주가를 음악가를 양성하는 그런 대학인데 그 교수에게 아주 탁월한 학생과 그냥 보통인 학생을 구별해 가지고 각각 5살에 15년간 몇 시간 연습을 했는지를 좀 통계를 빼달라 했더니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들은 전부 1만 시간 이상 연습을 했어요. 1만 시간 이상. 그리고 그냥 보통 잘한다 하는 학생은 8,000시간을 연습을 했어요. 그 2,000시간의 차이가 탁월한 학생과 보통 학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걸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멜컴 그래듀웰이라는 저술가, 미국의 유명한 저술가가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우리 지금 책방에도 번역돼 나와 있어요. 아웃라이어. 거기서 말콤 그래듀웰이 레비틴 교수의 이 학설 또 이 발견을 씀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말콤 그래듀웰의 그 책은 인간이 어떻게 성공하는가 하는 성공의 패러다임, 개념을 바꿔놓은 책이에요. 지금까지는 머리 좋고 가문 좋으면 성공한다 그랬는데 역사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전부 분석해 봤더니 2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운때가 좋았다는 게 해필 그때 태어났다는 거예요. 해필 그때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중에도 혹시 해필 6.25 때 태어나셨더라면 전쟁터에 타나가 다 죽었을 거예요. 지금 해필 북한에 태어났으면 지금 어떠겠어요? 전부 굶어 죽고 앉았을 거라고. 그래서 운이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투입한 노력입니다. 1만 시간을 투입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그게 1만 시간 투입한 사람과 8,000시간 투입한 사람은 이 스킬의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비틴 교수가 거기서는 음악을 배우는 영재들만 조사를 했으니까 농구 선수, 아메리칸 풋볼 선수, 아이스하키 선수, 축구 선수를 다 조사했어요. 그다음에 음악 작곡하는 작곡가까지 다 조사했더니 탁월한 실력을 가진 사람은 몽땅 1만 시간 이상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레비틴 교수는 그러면 도둑놈을 어떤가? 도둑놈을 조사해 봤더니 도둑놈도 1만 시간 이상 도둑질한 놈이 훨씬 잘한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해놨어요. 그래서 세미나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외가 없느냐? 자기는 지금까지 예외를 발견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분야에서 크게 성공하려면은 1만 시간 이상 투입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이게 만약에 이 법칙을 발견하지 못했으면요, 전부 다 부모 원망하면 됩니다. 아이쿠, 나는 어떻게 머리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우리 부모는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그 창조의 법칙이라는 게 운과 1만 시간을 투입했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정보를 얻었다는 것, 애터미의 정보를 얻었다는 것 자체는 운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운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자기 몫이에요. 자기 몫입니다. 거기에 말콤 그레드웰의 그 책에서 쑥 보면은요, 그것이 운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운이라고 생각해서 1만 시간을 투입을 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내팽개쳤어요. 자, 지금 한류 바람이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류가 세계를 지금 이렇게 휩쓸고 있는 게 우연히 우리 젊은 놈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노래를 잘 불러가지고 그랬느냐? 천만의 말씀이라 그 말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훈련을 거쳤는지. 여러분 노래하는 거 보세요. 보면은 가창력이 탁월합니다. 그리고 비주얼, 그 다음에 패션, 그 다음에 그 음악, 세계적인 리듬, 그 다음에 가사, 그 다음에 매너, 이런 것들이 철저한 훈련에 의해서, 가장 짧은 게 소녀시대인데 소녀시대가 무대에 서기 위해서 5년 연습을 했다고 봅니다. 동방신기는 7년 연습을 했어요. 그럼 7년간 그 훈련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의학교육을 시켜서 2주일에 한 번씩 영어 시험을 봤어요. 거기서 탈락하면 퇴출. 만약에 담배나 술을 먹다가 걸리면 바로 퇴출.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양에 유명한 팝송 가수들 보세요. 유명해지면 어떻습니까? 거의 마약 먹는 것처럼 미친놈 같죠? 근데 우리 젊은이 K-팝 가수들은 미친놈 같지가 않아요. 인성교육을 계속 시킨 거예요. 인성교육을. 그런 식으로 해서 보편적 문화, 고급 문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한류가 나갈 수가 있었지. 그냥 무대에서 노래하다 보니까 잘하니까 그렇게 천만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애터미는 분명히 제가 보건대 돈을 버는 시스템이 맞아요. 맞는데 아무나 버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투입, 인풋이 있지 않으면요 결코 얻지 못합니다. 이보다 더 돈 벌기 쉬운 방법이 있으면 그걸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돈 벌기가. 자, 오늘 제가 강의하려고 하는 것은 환골탈태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예. 자, 성공. 과거의 조선시대, 전통사회에서의 성공은 벼슬하면 성공이었습니다. 백면서생이었다가도 과거 시험만 합격하면 권력과 부와 여자가 다 해결됐어요. 그런 시대가 지나가고 일제시대와 전통사회가 돌아옵니다. 물론 일제시대와 전통사회에서도 벼슬을 하는 것, 다시 말하면 고급 공무원이 되면 모든 걸 다 둘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산업사회가 성숙해 가면서 사자 돌림 직업이 굉장히 각광을 받게 됩니다. 사자 돌림 직업, 검사, 변호사, 판사, 의사 등등, 교수, 이런 직업을 갖게 되면 돈 많은 부잣집에서 열쇠를 3개 묶어가지고 딸을 보내는 그런 것들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사자 달린 직업을 가져도 백수컨달이 돼요. 금년에 변호사가 몇 명 나왔어요? 2,500명 나왔죠. 그중에 취직한 게 40%예요. 나머지는 갈 데가 없어. 변호사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면 변호사들 돈 못 버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뭔가 사자 직업만 가지면 돈을 벌었는데 지금은 어떤 직업이 돈을 번 것이 아니라 그 직업 중에서 누가 탁월하냐 해가지고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가 결정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21세기에 오면은 이제 지식정보 시대입니다. 창조 시대예요. 무엇을 하건 자기가 하는 일에 우직하게 매진해서 자기 목표를 달성한 사람은 물론 성공했다. 저는 출세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재벌 3세가 자기 할아버지가 밀어줘가지고 사업 미천 밀어줘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 그걸 성공했다. 그럽니까?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출세했다. 그럽니까? 뭐 당연하지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한번 봅시다. 이런 사람들이죠. 출세했다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기도 아는 사람 하나 나오네 이게. 노래방 아줌마, 이렇게 오리탕집, 보조기사, 이런 분들은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업이 또는 내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해서 꾸준히 밀어붙여서 목표를 달성한 사람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성공했다 하고, 출세는 도덕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출세한 거예요. 우리가 박세리 LPGA에서 우승했을 때가 IMF 사태가 났을 때입니다. 기억하시죠?
그때 어떤 고관 대작도 국민들에게 그런 희망을 심어준 사람이 없어요. 박서리가 희망을 가져라 안 그랬어요. 근데 박서리가 그것도 여자의 몸으로 그 시대에 골프를 한다는 게 가당치나 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근데 우직하게 공동묘지에서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줬어요. 그 다음에 우리 김연아. 항상 유럽 뭡니까? 피겨 스케이팅 그 보면은, 아이고, 유럽 놈들밖에 못하겠구나. 다리가 축축 빠졌, 그런데 우리 이 토종 아가씨가 피겨 스케이팅의 올림픽에 금메달을 딴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지금 광고 많이 나오니까 돈 많이 벌었겠다.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고생을 무지무지 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김연아가 TV에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스핀 뺑 도는 거 있죠? 나 그거 아무렇게나 돌면 도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엊그제 김연아 이 후임 그 국가대표를 양성을 하더라고, 꼬맹이들, 초등학교. 근데 이 뺑 도는 걸 1시간 내내 도는데 한 번도 성공을 못해. 계속 넘어져요. 김연아는 이걸 도는데 10,000번을 돌았답니다. 10,000번을 돌았는데 3,000번을 넘어졌대요. 자기가 그래. 3,000번을 넘어졌대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우리 박태환이 같은 경우도 우리 한국인이 세계 올림픽에서 이 수영으로 금메달을 딴다는 건 상상도 못 했거든요. 그런데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어요. 최경주 어떻게 골프를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위상을 확 올려놨잖아요. 그러면서 그 돈을 가지고 장학재단을 만들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굉장히 행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출세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도 보니까 재벌 3세는 좀 안 계신 것 같고, 그렇죠? 보면 알아요. 재벌 3세는 벌써 목에 힘이 들어가 있고 금방 알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우직하게 밀어붙여서 목표를 달성하시면 그것이 성공이고 또 출세입니다. 출세는 내 주변의 사람들 또는 넓게는 사회 사람들에게 도덕적 영향 또는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출세한 거예요. 물론 어머니 배에서 나오면 출세는 합니다. 세상에 나왔으니까. 그거하고 좀 다른 개념이란 말이에요. 자, 다음. 자, 그래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가? 꿈이 무엇인가? 요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우리 이 사장님들의 현재 그 삶이 불만족스럽다면 내 5년 전에, 2년 전에 또는 10년 전에 내가 명확하게 뭘 해야 되겠다는 꿈이 있었던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없었다면 지금 꾸시면 돼요. 지금 만들면 돼요. 지금 구체적인 목표를. 그래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뭘 해야 하는가? 요 두 가지만 해결되면요, 전부 성공하실 수 있어요. 내가 고쳐야 할 점이 무엇인가? 당장 행동으로 옮겨야 할 일이 무엇인가? 마시멜로, 다시 말하면 눈앞에 있는 설탕을 바로 내가 먹을 것인가 참을 것인가? 이런 문제예요. 자, 다음. 자, 그래서 애터미 세븐 쌍기역을 해서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꿈, 이게 목표입니다. 이게 없으면요,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비전도 없는데 뭐 하겠어요, 그거. 그건 살아있는 시체지. 살아있는 시체, 리빙 데드라고 그래. 살아있는 시체. 숨만 쉬고 있는 거죠. 이게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목표. 내가 3년 이내에 월 1,000만 원 소득을 올리겠다. 이 목표가 없으면요, 안 돼요. 그 다음에 깡다구, 이게 칼이 용기입니다. 용기. 밀어붙이는 용기. 요게 있어야 돼요. 결심, 배짱, 용기, 인내심. 끈, 네트워크.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인간관계, 휴먼 네트워크예요. 끈이 있어야 돼요. 끈. 이건 자기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제 위즈덤, 지혜인데요. 지혜. 오늘은 환골 탈퇴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 세븐 쌍기역을 나누면 세 가지입니다. 머리 공부, 마음 공부, 그리고 몸 공부예요. 일반적으로 우리 조상들이 공부라고 했을 때는요, 지금 공부라고 하면 수학책, 영어책 놔두고 국어책 있고 그걸 공부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공부는 공부예요. 공부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선조들이 공부라고 했을 때는 뭘 공부라고 했냐면요, 수신을 공부라고 했어요. 수신을 공부라고 했습니다. 몸을 닦는 것을 공부라고 했는데 우리 몸도, 머리도 몸이고 마음도 몸이고 우리 육체도 몸이에요. 그러니까 수학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고 제품 공부하는 것도 머리로 하는 것도 공부예요. 그 다음에 마음 공부. 내가 결심을 다지고 내가 도덕적으로 옳은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양심적으로 옳은 일을 해야 되겠다. 이 결심을 하는 것도 마음 공부입니다. 마음 공부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다단계가 욕을 먹는 게 마음 공부가 잘못된 사람들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몸 공부는 그렇게 해서 몸으로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몸으로 움직여.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박세일이나 김연아나 박지성이나 어떻습니까? 뭐부터 시작했겠어요? 몸 공부부터 시작한 겁니다. 축구, 골프, 그 다음에 피겨 했겠죠. 그러다 보면은 박지성이가 그러면 축구 공부 안 했겠어요? 축구 이론 공부 안 했겠냐고요. 축구 룰이라든가. 그러다가 외국에 나가다 보니까 영어 공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영어를 모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놈이 보라는 건지 못이라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공부가 어울리지 않으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이 마음 공부하고 몸 공부가 안 되고 머리 공부가 잘 된 놈들이 뭐 하는 놈들이냐면 사기 치는 놈들이에요. 머리 기가 막히게 돌아가요. 머리만 굴리고 있는데 마음 공부가 안 된 놈들이에요. 이거 사기꾼들이에요. 마음 공부만 돼 있고 이 두 개가 안 돼 있는 사람은요, 입만 살아가지고 입으로만 그냥 이놈은 저놈 죽일 놈, 이놈 죽일 놈, 다 죽일 놈 이러고만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사람 본사에 많이 찾아와요. 그놈도 죽일 놈, 저놈도 죽일 놈. 당신은 자기에 대해서는 뭐 죽일 놈이라는 소리 안 해요. 입만 살아가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개, 머리 공부, 마음 공부가 안 되고 몸 공부가 된 놈은 이게 건달 아니면 조폭이에요. 이거 아무 생각이 없어. 아무 생각이. 따라서 성공하려면요,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머리 공부는 쿨 헤드입니다. 차가운 머리. 이건 냉철한 이성을 이야기합니다. 뭐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알아야 면장한다고. 이건 마음 공부는 warm heart입니다. 따뜻한 가슴이 있어야 돼요. 따뜻한 가슴, warm heart. 이게 따뜻한 가슴이 없으면 좋지도 않은 물건을 비싸게 팔아먹고 사기친단 말이에요. 근데 쿨 헤드가 없으면은요, 냉철한 이성이 없으면, 지식이 없으면 별 바보 같은 짓을 다 해. 사업을 못 해. 그리고 몸 공부는 부지런한 손발입니다. 부지런한 손발. 손발이 부지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이 셋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하냐? 뭐 중요도는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무엇 먼저 시작해야 되냐면 몸 공부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선 몸을 움직여야 돼. 맨날 집에 앉아서 계산만 하고 있어가지고는 되는 일이 아니에요. 뛰다 보면 내가 이걸 모르겠구나. 이걸 알아야 되겠다.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양심적으로 해야 되겠다. 마음은 항상 자기가 닦여야 되니까. 수신이니까요. 자, 다음.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이제 이 생명공학자들의 노력으로 또 의사들의 노력으로 인간 평균 수명이 머지않아 100세가 된다고 합니다. 벌써 보험회사에서는 100세 상품을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60세에 은퇴하신다 하더라도 무려 40년을 더 사셔야 돼요. 재수가 무지무지 없으면 120살까지 살면은 60년을 더 살아야 되는 이 끔찍한 현상으로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기가 환골탈태해서 고난을 이기고 제2의 인생을 살 것인가, 안 그러면 그냥 연명할 것인가 하는 것은 자기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자기 마음을 바꾸면 돼요. 근데 마음을 바꾸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간단한데 쉽지가 않아요. 어디서 누가 수수께끼를 하더라고. 2에서 2 빼면 뭡니까? 그러니까 합주기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2 더하기 2는 뭡니까? 그러니까 덧니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거 맞다. 그러니까 갑자기 3 더하기 3은 뭡니까?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아 그 6이지. 6이 맞잖아요. 6이잖아요. 그게 간단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꾸 속으면은 사고가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과거에 뭐 했는데, 내가 과거에 큰 기업을 경영하다가 재수대가리 없어서 망했는데, 내가 그래도 공직자로서 일급 관리관까지 올라갔는데, 내가 그래도 공학 박사인데, 내가 그래도 권력기관에 있었는데, 그것에 도취돼가지고 현재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망각하게 되면 이게 변신이 안 돼요. 환골탈태가 안 돼요. 이걸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그럽니다.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보는 눈을 패러다임이라고 그럽니다. 아주 간단하게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세상을 보는 눈 또는 사고의 틀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 세상이 그대로 있는데 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볼 것이냐, 이게 패러다임. 또는 이거 사고의 틀입니다. 사고의 틀. 사고의 틀이에요. 사고의 틀. 그러니까 내 생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프레임 오브 토트입니다. 자, 요걸 바꾸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바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천동설을 지동설로 바꾸는 거예요. 과거, 요건 천동설은 지구입니다. 과거에는 지구가 우주의 가운데 있고 태양이 이렇게 돈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수금지와 목토, 천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돈다고 생각하는 게 천동설이에요. 그러면 이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믿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요. 아리스토텔레스 이래 2000년간 이렇게 믿었어요. 2000년간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런데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돈다고 생각하니까 천문이 맞지를 않아요. 이제 항해술이 발달해가지고 먼 바다로 나가는데 별의 위치라든가 날짜, 해가 지는 시간, 그 다음에 뜨는 시간이 맞지를 않아. 그래서 그렇지 않고 태양이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돈다고 생각하고 계산하니까 맞아. 그 당시 뭐 인공위성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아요. 그게 코페르니쿠스예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태양이 중앙에 있고 수금지와 목토, 천해가 이렇게 돈다고 생각하는 게 지동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는 로마 가톨릭에 지구가 중심이고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말을 하면은 종교 재판을 받고 죽었어요. 죽은 사람 많습니다. 화형을 당했어요. 교리에 어긋난다고 해서. 근데 코페르니쿠스는 신부님이었어요. 신부님이야. 그래서 신부님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생각하고 모든 걸 계산해보니까 다 맞아. 다 맞아. 이게. 근데 발표를 못해. 왜? 발표하면 죽어. 종교 재판을 받고.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 발표했느냐? 죽기 일주일 전에 발표했어요. 뭐 돌아가신 분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책이 200년간 검사가 됩니다. 못 읽게 했어요. 자, 하여간에 이런 식으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는 것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것은 내가 모든 사람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던 사고방식을 그렇지 않고 나도 어떤 것을 돈 한 사람에 불과하다고 패러다임, 사고 구조,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애터미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인식이 너무 부정적이야. 그러나 정말로 정보를 알아보고 나는 누가 뭐라 해도 내가 하는 이 사업이 옳다고 생각한다는 신념을 갖기 전에는 해서는 안 됩니다. 자, 황골 탈 때 드디어 나왔어요. 야, 이 환자가 바꿀 한자입니다. 바꿀 환자입니다. 골은 뼈골자예요. 뼈골자입니다. 그러니까 뼈를 바꾸고, 뼈골자니까 뼈를 바꾸고, 요 탈은 뺏을 탈자입니다. 그리고 태는 요 아이벨 태자입니다. 아이태 있죠, 태. 그러니까 뼈를 바꿔버리고 태를 빼내버리고 다른 태를 집어넣으니까 전혀 다른 놈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황정견이라고 하는 송나라 시인이 한 말인데요. 이것은 원래 최고의 소동파와 함께 최고 시인입니다. 그 당시에 송나라 때. 그때 이 양반이 시를 짓는 데 있어서 시의 뜻은 무한한데 인간의 지혜는 유한하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의 지혜로 무한한 시를 표현할 수가 없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쓴 시를 다시 바꿔서 새로운 맛이 나는 시로 할 수 있다. 이걸 황골탈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사람이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는 걸 황골탈퇴라고 그래요. 엊그제까지 저놈이 그렇지가 않았는데 오늘 보니까 엄청나게 얘가 부지런해지고 예의 바르고 이렇게 됐다. 이걸 황골탈퇴라고 그래요. 예, 소동파 시인입니다. 적벽부 아시죠? 이게 황정견은 소동파의 제자입니다. 자, 다음. 자, 이것은 일취월장하고 비슷한, 유사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일취월장. 일취월장. 이거 날일자죠. 나갈 취자입니다.
나아갈 치자, 다롤 자, 나아갈 장자입니다. 요 장자는 나아갈 장자니까 날마다 달마다 발전한다 그 말이에요. 요 말은 시경에 있는 말입니다. 시경에 있는 말인데 주나라 2대 왕인 무왕의 아들 성왕이 어릴 때 왕위에 제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비록 어리석고 둔하지만은 날마다 달마다 열심히 공부해서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일치월장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은퇴하신 분 또는 새로운 직업을 갖기 위해서 또는 사이드 잡을 갖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처음에 이걸 배워가지고 느닷없이 이렇게 돈을 번다. 그런 법은 없어요. 일치월장 하셔야 돼요. 일치월장. 날마다 달마다 이렇게 발전해 나간다. 나는. 이 독수리처럼, 독수리는 하늘의 왕자입니다. 하늘을 지배하는 맹금류 중에서 가장 강한 새란 말이에요. 이런 새도 황골탈퇴하지 않으면 하늘의 왕자 노릇을 못한다. 하늘의 왕자 노릇을 못한다. 자, 동물의 탈피. 이제 껍데기를 벗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이 젊은 분들은 아마 탈피하는 모습 잘 못 보셨을 거예요. 어르신들은 다 보셨죠? 옛날 시골에 가서 이 매미, 잠자리, 나비, 그 다음에 뱀, 다 탈피를 합니다. 탈피. 묵은 껍데기를 벗어 버려야 새 껍데기가 나와요. 그 묵은 껍데기를 큐피클이라고 하는 겁니다. 큐피클. 근데 그 큐피클은 자라지를 않는답니다. 자라지를 않는데 몸속에 살은 자라니까 껍데기 이 갑옷이 어떻게 되겠어요? 갑갑하겠죠. 갑갑하고 그걸 벗어버리지 않으면 몸체가 커지지를 않아요. 커지지를 않으니까 요걸 힘들게 벗어버리는 겁니다. 벗어버리면 몸이 커져요. 몇 번 그렇게 하고 나면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되면 나비, 잠자리, 매미 등 우화가 일어납니다. 인간은 큐티클이 때로 벗어집니다. 때로 벗어져서 허물을 이렇게 벗는 법은 없어요. 허물을 벗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큐티클이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업을 하면서 아까 이렇게 여기 올라오신 분들이 고작 2년 내지 3년 된 분들이에요. 정말 무지무지 옛날 계급장 내려놓고 무지무지 했습니다. 공무원 하신 분도 있고 교수 하신 분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런데 자기 옛날 계급장 마음의 큐티클을 전부 내려놓은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연봉이 2억 내지 한 5억 6억 된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2년 내지 3년밖에 안 됐어요.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라고 무슨 체면 없고 자존심 없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 큐티클을 벗어버렸어요. 자, 다음 잠자리에 탈피하고 우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기 잠자리 올라와 가지고 이제 벗기 시작하죠.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여기 이제 불완전 변태인데요. 애벌레에서 바로 잠자리가 나와요. 이렇게 계속 시간이 지금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요 큐티클을 벗어버리지 않으면요 결코 날 수가 없어요. 성장도 못해요. 최근에도 옛날에 이 고관대작을 했던 분이 떨어져 나갔는데 엉뚱한 짓 하면서,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도 선생을 하고 그래. 선생을 하고 이놈 죽일 놈 저놈 죽일 놈 하면서, 근데 보니까 그놈을 죽일 놈들이라고 보니까 그놈이 죽일 놈이야. 방해만 하지. 자기가 밑에 판매사고 밑에 이 파트너면 파트너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가 가리키려고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나 잘하지. 너나 잘하세요. 왜 그러냐면요, 옛날에 그 큐티클, 옛날에 자기 갑옷을 꽉 입고 내가 그래도 뭔데, 옛날에 내가 왕년에 뭐 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큐티클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렇게 날개를 달고 하늘로 비상할 수가 있어요. 자, 이솝우화의 황소만큼 커지고 싶은 개구리란 얘기가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우리 손자들 책 사주러 보니까 여기 동화에 나와 있어요. 개구리는 개구리인데 지가 황소만큼 커지려고 배에다 잔뜩 바람을 집어넣다 터져 죽었다. 그게 이솝우화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린이 동화로 나와 있더라고. 인간이 처음부터 기초를 다져야지 지금 황소만큼 커질 입장이 아닌데 계속 헛바람을 집어넣다 배 터져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서 지금 여기 올라오신 스타마스터나 요얼마스터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고생 무지무지하고 많은 수모도 참고 견디고. 자, 3층만 원하는 사나이, 백유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 마을에 어떤 사람이 3층 집을 지으니까 아이고 보기 좋거든. 그러니까 이웃집 돈 많은 부자가 나도 3층 집 좀 지어주라 이거야. 그러니까 목사가 오케이 하고 집을 짓기 시작하는데 이 자식이 보니까 1층을 짓고 있거든. 야 이놈아, 나는 1층이 필요한 게 아니고 3층을 지으라 이게. 지금 3층을. 이게 배규경이라는 책에 있습니다.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니 3층을 지으려면 1층하고 2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수가 설명을 했어요. 그것도. 아니 주인장, 3층을 지으려면 1층, 2층이 있어야 됩니다. 주인장이 하는 얘기가 나는 그게 필요 없단 말이야. 지금 3층만 필요하니까 그걸 지으라 이거야. 그걸. 요게 기초를 다지지 않고 혼자 헛바람 들어서 높아지려고 하는, 마치 황소처럼 커지려고 하는 개구리하고 똑같아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배 터져주고요. 배 터져주고. 자, 다음 샤오장의 바보. 이것은 미국의 시카고 대학의 밀턴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저명한 경제학자, 노벨상을 받은 경제학자죠. 프리드만이 한 얘기입니다. 샤워장에 가서, 오늘 또 샤워하고 오셨을 텐데 샤워 꼭지를 중간쯤 틀어놓고 물을 틀면은 처음에 찬물이 나온다 이거야. 조금 기다리면 매지근한 물이 나올 텐데 그걸 못 참고 뜨거운 데로 돌린다 이거지. 그러면 뜨거운 물이 나오면 뜨거우고 다시 돌리면 다시 또 찬물이 나온다 이거야. 이게 샤워장의 바보예요.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걸 못 참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데워 죽고 얼어 죽고 그렇다 그 말이지. 이게 밀턴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경제학자가 한 얘기예요. 이것은 다단계를 얘기하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정부의 경제정책, 재정정책을 말씀하시면서 얘기를 했어요. 경기가 불황이라고 돈을 왕창 풀고 그러다가 물가가 오르면 또 돈을 끌어들이고 그러면 또 경기가 불황으로 빠지고 그러면 또 돈 풀고 맨날 이질을 하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일정한 룰에 따라서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하면 경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그 이론이에요 지금. 그렇듯이 구르는 돌에 이끼가 끼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직업 또는 이것이 장래 이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는 직업에 우직하게 한 가지를 계속해야 성공할 수 있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건 되지 않는다. 이게 샤오장의 바보 이론입니다. 다음. 자, 초간지 다 보셨죠? 누가 지금 제일 잘 그려놨어요? 가운데 요 인물이죠? 요 인물이 누구 같아요 지금? 항우입니다. 항우. 항우가 이렇게 잘생기고 영웅 호걸이지 유방은 요 보세요. 저 꾀재재하게 어디 시골 건달, 원래 건달이거든요 이게. 시골 건달. 그 다음에 이쪽에 폼을 있는 데 잡고 있는 분이 진시황이고, 진시황. 여기 여자처럼 곱상한 사람이 장량입니다. 장량, 장자왕. 그리고 여기 뭔가 들고 있는 사람이 한신장군입니다. 그런데 이거 보세요. 중국에서도 이렇게 그랬어요. 누가 가장 영웅호걸스럽게 생겼냐 하면 항우예요. 그렇죠? 유방과 항우는요 비교가 되지 않는 인물입니다. 항우는 대대로 초나라 장수 귀족 집안이에요. 삼촌도 장수, 아버지도 장수, 다 장수 집안. 역발상 기계세의 힘과 기계를 가진 사람이 항우입니다. 그래서 근데 유방은 뭐냐? 유방은 사기에 그 부모 이름도 없을 정도로 노인 이름만 적어놨을 정도로 아주 형편없는 집안이에요. 벼슬도 정장이니까 면장만 또 못한 벼슬을 하고 있는 맨 애상술이라 먹는 건달이었어요. 이게 건달. 그러니까 초기에 진나라가 혼란에 빠지면서 군사를 일으켰을 때 항우하고 유방은요 그건 게임 자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천하를 차지한 것은 누구였느냐? 이 영웅호걸인 항우가 아니고 이 꾀재재한 유방이 천하를 차지해서 한 나라를 세우고 한 고조가 됐어요. 승자는 이쪽이었단 말이에요. 승자는. 어째서 그렇게 됐냐 하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마천의 사기에도 사기 봉기에 누가 먼저 기술이 됐냐면 항우가 먼저 기술이 돼요. 항우가. 유방이 다음에 나와요. 이게 역사 순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항우가 먼저 나와요. 항우가 또 훨씬 인물이 잘나게 그려지고 유방은 항상 꾀재재한 촌놈으로 그려져요. 그런데 승패는 뒤바뀌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항우는 지 똑똑한 것만 알았지 남 똑똑한 걸 인정을 안 해줬어요. 저 혼자 다 했어. 그리고 범증이라는 탁월한 책사였는데 조언이라든가 컨설팅을 전혀 듣지를 않았어요. 나보다 모르는데 뭐. 전혀 다른 사람 말을 듣지를 않아. 왜? 지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항우는 온팽이고 요놈은 반팽이에요 지금. 반팽. 요 유방은 자기가 반팽이란 걸 알아. 반팽이란 걸 아는데 그래도 한 나라의 황제가 됐으면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을 포용하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을 포용하는 능력. 그래서 참모들의 말을 잘 들어. 이거 그런가? 뭐 그런 식이에요. 지금 현재 유방의 군사력 가지고는, 즉 유방의 머리 가지고는 천하를 제패할 수 없다고 봤어요. 없으니까 대장군감을 찾고 있었던 게 대장군. 어떤 놈이 대장군감이냐? 유방 밑에 있는 장수들은 용감하기는 한데 요게 없어. 요게 지략이 없어. 지략이, 전략이, 머리가 부였다 그 말이야. 용감하기는 무지무지 용감. 용장은 있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 당시 유방의 군대가 자꾸 도망가요. 그냥 항우한테 밀려가지고 여기 있으면 죽겠거든. 근데 소하는 그때 뭐였냐면 지금 같은 국무총리 승상이에요. 승상이 도망가 버리고 없어. 나중에 나타났어. 당신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한신 잡아왔다. 이게 한신. 그 소대장 놈을 왜 잡아와? 다른 장군들 다 도망가는데. 다른 장군들은 세버렸지만은 요런 놈은 이 지구상에 요 한 놈밖에 없다. 이게 한 놈. 한신 보고 이 소대장 보고 하는 소리예요. 소하가. 그러면 장군 달아줄까? 이제 그 반팽이 유방이 그러니까 도망간다고 말이야. 이게 지금 장군감이 아니라 이거야. 지금 대장군감이지. 예? 대장군감이지. 앞으로 석 달간 임금께서는 목욕 재개하고 취임식을 가지라 이거야. 그러니까 대장군을 임명한다고 그러니까 그 밑에 번쾌 같은 아주 기라성 같은 장군들이 대장군은 나지. 이렇게 김칫국을 전부 퍼마시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대장군을 임명하는 그 연병장에 가보니까 애게게 소대장 놈이 거기 앉아있네. 여기. 그게 한신이에요. 한신. 그래서 소대장에서 하루아침에 파초 대원수가 됩니다. 전군을 통할하는데 불과 3개월 만에 오합지졸 같은 유방의 군대를 최강의 군대로 만들어서 한국 군대를 전부 격파하기 시작해. 격파하기 시작해. 벌써 3개월 만에 그렇게 했어요. 자, 그렇게 요 항우는 그러니까 요 보물덩어리가 굴러 들어왔는데 저만 똑똑해가지고 몰라본 거예요. 지금 놈이 알긴 뭘 알아. 내가 제일 잘 알아. 결국은 해화전투에서 자기 사랑하는 우미인과 함께 자결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항우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요. 그리고 천하는 유방이 차지합니다. 왜? 유방은 자기가 반팽이란 걸 알기 때문에 장량이라든가 소하라든가 조참이라든가 한신 같은 참모들의 말을 전부 들었어요. 천하를 통일하고 뜰에 앉아서 유방이 한신에게 묻습니다. 저 장군은 병사를 몇만이나 건드릴 수 있나? 뭐 10,000명 정도밖에 못 건드립니다. 저 장수는 20,000명, 50,000명. 그러면 나는 몇만을 건드릴 수 있나? 유방이 황제가 됐어요. 그럼 한신이 그냥 좀 말을 솔직하게 하면 미움을 했습니다. 폐하께서는 10만이면 족합니다. 10만이면 족합니다. 그러면 장군은 몇 명을 건드릴 수 있나?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 다다익선입니다. 한신이 한 말이에요. 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유방이 요 반팽이가 화가 무지무지 났어요. 자기가 황제인데 자기는 10만밖에 못 건든다고 그러고 자기는 많으면 100만이건 200만이건 자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방이 묻습니다. 그런데 왜 자네는 내 부하가 됐나? 그러니까 한신이 대답합니다. 폐하는 군사는 10만밖에 거느리지 못하지만 장수를 거느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장수를 거느릴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갈량과 똑같은 거예요. 장수를 거느릴 능력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네트워크 사업은요, 혼자만 똑똑해가지고 혼자 하는 사업이 결코 아닙니다. 자기 똑똑하다고 본사에 찾아온 사람 많아요. 그놈도 죽일 놈, 저놈도 잘라주세요. 저놈도 잘라주세요. 저놈도 잘라주세요. 때려 죽일 놈. 그런데 당신 몇 개월 했는데? 2개월 했는데요? 이야, 저놈을 잘라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저놈을.
어디 가서 자기가 몇 년 공부를 하고, 몇 년 공부를 해서 시험에 떨어졌으면 그 바보지, 그렇죠? 지가 바보라는 걸 알아야 돼. 몇 년 공부를 했는데 떨어지고, 그 무지무지 바보예요. 몇 년 공부를 해서 합격해야지 왜 떨어져 거기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만 똑똑해가지고 큐티클을 벗지 않으면요 결코 성공 못합니다. 자, 이게 유비와 제갈량 삼고초려입니다. 유비는요 이제 한나라 말기입니다. 아까 한나라 초기고 한나라 말기입니다. 헌제 때 말기입니다. 이때 유비는 유씨니까 한나라가 유씨죠. 황손입니다. 황손이고 총나라를 건국한 임금입니다. 그런데 맨날 조종한테 쫓겨가지고 저쪽 촉지방에 유평한테 가서 몸을 의탁하고 있는데 마침 그 지역에 수경선생 사마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주군께서는 사람이 없다 그러는 거야. 머리가 없다. 아니 무슨 소리냐. 나는 장비도 있고 관우도 있고 조자령도 있고 아주 오호장군들 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책사들이 누구는 간혹 누구는 다 있다. 그런 사람들 가지고는 안 된다. 용맹한 그 장수들은 1만 명을 혼자 대적할 수 있는 용맹한 장수들인데 그 장수들을 거느릴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누구냐? 그게 나온 게 와룡 선생과 봉추 선생이다.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얻으면 천하를 얻을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와룡 선생이 바로 제갈량입니다. 제갈량이에요. 그런데 삼고초려라는 게 뭡니까? 이 제갈공명의 초가집을 3번 찾아간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쉬운 것 같은데요. 유비는요 이때 나이가 46이었어요. 46. 제갈량은요 20차입니다. 26이었어요. 26 먹은 초가집에 사는 백면 서생을 한나라의 임금이 3번을 찾아간 거예요. 유비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제갈량은 나가버렸어요. 그 첫 번째 실패. 그래서 편지를 써놓고 갔어요. 이렇게 찾아올 테니 기다리시라. 그리고 동자한테 얘기해서 오면은 와룡 선생이 계시는지 연락을 해주라. 근데 있다고 해서 또 왔는데 또 없어. 한겨울에 세 분이 오는데 말이지. 유비, 관우, 장비. 그러니까 누가 뿔따고 났겠어요. 장비가 뿔따고 이 자식 말이야. 내가 오랏줄로 잡아서 묶고 올 테니까 형님 기다리시라고 말이야. 그런데 그걸 말렸어요. 사람을 얻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3번째 갔어요. 3번째 갔는데 이제 잠을 파자고 있어. 낮잠을 파자고 있는데 한나절이 지나도 일어나지를 않아 이놈의 자식이. 그러니까 장비가 화가 날 대로 나가지고 이놈의 새끼 불을 죽인다고 이제 불을 싸질러 보려고 그러는데 또 유비가 말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잠을 다 자고 일어나서 그러나 제갈량은 유비가 온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지금 뭘 시험하는 거예요, 제갈량은? 이 사람을 주군으로 모실 만한 그릇인지 아닌지를 지금 시험하는 중이에요, 지금. 그래서 3번 찾아오고 무려 한나절을 낮잠 자는데 옆 밖에서 기다렸어요, 유비가. 한 사람은 46살, 한 사람은 26살이에요. 잠에 깨고 나서 유비하고 마주 앉아서 내 계략을 듣겠느냐 물었어요. 그게 천하 3분지계예요. 천하를 3개로 나눠야 된다. 다시 말하면 지금 중원지방은 조조가 차지하고 있는데 군대가 100만이나 된다. 그거 격파해서 못 이긴다. 강동, 지금 양자강 남쪽 강동지방은 지금 강소성 그 지역이죠. 그 지역은 손권이 대대로 임금을, 손씨가 대대로 임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난공불락이다. 그러면 임자 없는 땅이 어디냐? 지금 같으면 사천성 있죠? 그 산골짜기 거기가 임자 없는 땅이고 거기에 태수들이 있지만은 전부 다 지금 매갈이 없는 태수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인덕을 펼치면은 그 나라를 거의 촉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걸 천하 3분지계라고 그러고 요 계책을 듣겠느냐? 요 계책을 들으면 내가 보좌해주고 안 그러면 안 하겠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천하가 삼국지가 계속 이제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삼국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촉지방을 먹으면은 이쪽이 여기가 중원이라면 이쪽가 강동 손권이고 이쪽에 이제 유비 총나라란 말이에요. 이걸 먹으면 여기서 힘을 기려 중원을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원을 칠 수 있다. 그럼 천하를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자, 여기서 우리는
유비의 그릇, 제갈량의 책량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갈량은 유비를 시험하는 겁니다. 요 천하를 차지할 만한 그릇이 된 사람인지, 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장비 같은 놈한테 걸렸으면 이미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유비는 제갈량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왜 그렇게 유비는 추운 겨울날 3시간 기다리고 낮잠 자는데 한나절을 기다리고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 범 같은 장수들을 제갈량이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갈량에게 권위를 실어주지 않으면 26살 먹은 이 책사가 어떻게 장비, 관우, 조자량을 어떻게 통제를 하냔 말이에요. 범 같은 장수들을. 그러니까 여기에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제갈량과 유비는 관우와 장비보다 한 수 이지요. 서로 알면서 딜을 하는 겁니다. 알면서 딜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듯이 만약에 유비가 제갈량을 얻지 못했으면 삼국지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존재하지가 않아. 그래서 유비가 제갈량을 얻으면서 한 말이 수어지교란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기가 물을 얻었다는 거예요. 고기가 물을 얻어서 드디어 삼국이 정립되고 삼국지라는 스토리가 이제 전개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리고 이제 밑에 참모들이 오기 시작해요. 이와 같이 네트워크 사업도 혼자 똑똑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혼자 절대로 못합니다. 자, 다음. 자, 요 사람들입니다. 요게 유비고 요게 관운장이고 요게 요 돼지고기 장사하던 백정이거든요. 장비는 그렇게 생겼죠. 누가 근데 그 집 가서 돼지고기를 사 먹었는지 몰라. 이런 놈이 돼지고기를 지금 팔고 있는데요. 요건 사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조조 밑에 있는 최고의 장수였습니다. 결국 이 제갈량과 대결하다가 제갈량이 병사하는 바람에 이 사마의에게 총나라가 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삼국에서 이 조조 위나라가 삼국을 통일해서 제국을 건설하는데 결국 몇 대 못 내려가서 이 사마씨 집안이 조씨를 때려 엎고 나라를 찬탈해서 그게 진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위진남북조 시대라고 그래요. 자, 다음. 자, 애터미 사업과 등산은 유사하다. 등산 안 해보신 사람 없을 거예요. 처음에 기분 나이스지요. 제자를 그리면 동료들하고 뭐라고 떠들고 가요. 그럼 한참 지나가면 점점 마을들이 없어져. 마을들이 없어지고 전부 탐을 팔 보면서 혼자 걸어가. 밑에서 보니까 저 꼭대기가 보이는데 안에 들어가니까 꼭대기도 안 보여. 이제 안 보여. 그러다가 길도 어떤 때는 평탄하다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모양이야. 그래서 끝까지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는데 요 산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안 가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안 가서. 여기 정상에 올라가는 게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에 가시다가 넘어질 때 바위에 걸려 넘어집니까?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요. 작은 나뭇가지에 걸려 넘어지지 큰 바위덩어리에 걸려 넘어진 사람 없어요. 그렇듯이 세상 만사가 네트워크 사업을 하면서도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 언행 요것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아이고 애터미는 좋은데 저 새끼 보기 싫은데 그만둘란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본사에 많이 그게 컴플레인이 들어와. 아이고 그 스폰서 그 꼴배기 싫어가지고 내가 못하겠다고. 어? 왜? 근데 들어보면 큰 문제도 아니야. 큰 문제도 아니에요. 무슨 근본적으로 뭐 그런 게 아니라고 지금. 등산하면서 넘어지는 건 큰 바위돌에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작은 돌뿌리 크게 걸려 넘어져요. 작은 나무뿌리 거기에 걸려 넘어진다고. 산은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따라서 끝까지 올라가면 여기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 올라가면 뭐가 있느냐? 휴식이 있어요. 휴식이 있고 보다 멀리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숨이 차면 찰수록 정상이 가까웠구나. 그걸 인식하면 돼요. 왜? 중간에서는 바로 1m 앞에 길밖에 안 보이 정상이 안 보여요. 근데 숨이 차면 찰수록 정상이 가깝다 하는 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혼자 못 걸어가요. 혼자 산에 가다가는 힘들어서 못 가요. 군에서 구보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10km 무장구보 한다면 못합니다. 같이 하니까 할 수 있어요. 같이. 자, 다음. 꿈이 있어야 됩니다. 변화.
아까 큐피클 벗어버리는 거, 도전, 어려움을 극복하는 거, 열정, 용기, 인내, 겸손. 이게 겸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가 낮아지지 않으면요, 이게 마케팅 사업이고 대고객 사업인데 어떻게 파는 사람이 목에 힘주고 어떻게 팔겠어요? 따라서 이런 단어들이, 이런 말들이 당신의 마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가? 또 이렇게 결의를 하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결의를 다지기 바란다. 이런 말들이 의미 있는 것이 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을 하든 성공하기 힘듭니다. 꿈도 없고 목표도 없고 그 다음에 내 자신 큐티클을 갑옷을 그대로 계급장을 그대로 달고 있고 도전도 안 하고 열정도 없고 이런 게 없으면요 구멍가게를 해도 성공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자, 에디슨.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실패하는 것은 그들이 포기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성공에 가까이 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등산 예를 들었듯이 숨이 극도로 찰 때 정상이 가까웠구나 라고 느끼는 사람은 정상에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기해버리면 정상을 보지 못하고 정상에 올라갔을 때 그 기분을 맹자는 호연직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확 트이는 거, 그리고 멀리 이렇게 보이는 거. 자, 마지막으로 시를 한 수 감상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춘. 세멜 울만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건데 우리 메가더 원수께서 일본군 최고 사령관을 하실 때 벽에다 걸어놓고 항상 읊었던 시이고 연설 때마다 인용했던 시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먼저 유행했고 메가더 원수가 75세 때 미국 캘리포니아 파티에서 이 시를 낭송함으로써 전 미국에 퍼졌던 울만의 시 중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시, 좋은 시 중에 하나입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한 시기가 아니다. 청춘이란 마음의 상태이다. 청춘은 장밋빛 볼의 붉은 입술, 부드러운 무릎에 있지 않고 강한 의지와 풍부한 상상력, 뜨거운 열정에 있다. 청춘은 인생의 깊은 샘에서 쉼없이 솟구치는 신선함이다.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안일한 삶을 거부하는 모험심이다. 이런 마음을 가진 60세는 20세보다 청춘이다. 사람은 단순히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늙지 않는다. 이상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 것이다. 세월은 피부의 주름을 늘게 하지만, 주름살을 늘게 하지만 열정을 포기하면 우리의 영혼을 주름지게 한다. 걱정, 공포, 자신감 상실은 우리의 길을 꺾어버리고 우리의 영혼을 흙 속에 처박아 버린다. 60세이든 16세이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경의에 끌리는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미지에 대한 끝없는 열망, 인생살이의 즐거움이 있다. 당신의 가슴과 내 가슴 중앙에는 무성국이 존재하여 다른 사람들과 조물주로부터 아름다움, 희망, 환희, 용기 그리고 힘의 메시지를 받는데 그런 것들을 받는 한 당신은 청춘이다. 활기가 떨어지고 당신의 영혼이 냉소의 눈과 비간의 얼음으로 덮일 때 비록 20세일지라도 당신은 늙었다. 그러나 활기가 솟구치고 낙간의 파도를 타게 되면 당신은 80세일지라도 영원히 청춘으로 남으리라. 청춘이란 시입니다. 자, 여러분들 나이에 연세에 관계없이 모두 20세 청춘으로 새로운 출발을 해서 정상에 반드시 오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